머리를 세게 부딪혔을 때 진짜 무서운 것은 두개골이 깨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 안에 들어있는 1.4kg짜리 부드러운 뇌가 딱딱한 뼈 상자 안에서 흔들리는 순간입니다. 뇌는 고무공이 아닙니다. 근육처럼 질기지도 않고 힘줄처럼 버티지도 않습니다. 젤리처럼 부드러운 신경 조직입니다. 이런 조직을 그냥 단단한 뼈 안에 넣어두면 충격이 올 때마다 뇌는 두개골 안쪽 벽에 부딪히고 눌리고 찢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체는 위험한 장기를 단순히 뼈로만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뇌는 헬멧 하나 안에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개골이라는 단단한 외벽, 뇌수막이라는 질긴 막과 칸막이, 그리고 뇌척수액이라는 투명한 물속에 매달리고 감싸이고 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통제실이 어떻게 충격을 버티는지 보겠습니다. 내 몸의 암호를 푸는 시간 30번째 에피소드 두개골, 뇌수막, 뇌척수액 1.4kg의 뇌를 띄워놓는 수중 서스펜션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겉으로는 좌우대칭처럼 보이는 몸속에 심장, 간, 위, 비장, 장관이 처음부터 비대칭으로 배치되는 이유를 보았습니다. 몸은 겉모양만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그 설계도를 가장 위쪽으로 올려보겠습니다. 머리. 정확히는 두개골 안쪽에 밀폐된 공간입니다. 사람의 뇌는 몸무게 전체에 비하면 작아 보이지만 기능적으로는 거의 모든 명령이 모이는 중앙 통제실입니다. 움직임, 감각, 기억, 언어, 호흡, 혈압, 의식, 이 모든 회로가 머리 안에 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회로가 너무 부드럽다는 것입니다. 뇌는 단단한 기계가 아닙니다. 전선다발과 젤이 섞인 것 같은 매우 연한 조직입니다. 그런데 이 부드러운 조직은 매 순간 중력 아래 놓여 있고 걷고, 뛰고, 고개를 돌리고, 넘어지고, 부딪히는 힘을 견뎌야 합니다. 그래서 몸은 뇌를 세 겹의 방어 시스템 안에 넣었습니다. 첫 번째 방어선은 두개골입니다. 두개골은 머리의 단단한 외벽입니다. 마치 성벽처럼 바깥 충격을 먼저 받아냅니다. 이 뼈 상자는 겉에서 들어오는 힘을 넓게 분산시키고 날카로운 충격이 바로 뇌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하지만 두개골은 단순한 헬멧이 아닙니다. 아래쪽에는 눈, 코, 귀, 입, 척수, 혈관, 신경이 지나가는 복잡한 구멍과 통로가 있습니다. 뇌는 완전히 고립된 장기가 아닙니다. 전선을 밖으로 보내고 피를 받아야 하며 피를 다시 내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두개골은 닫힌 상자이면서도 정교한 관문을 가진 구조물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역설이 있습니다. 두개골은 단단하기 때문에 뇌를 보호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단단함 때문에 안쪽에서 부피가 드러나면 도망갈 공간이 없습니다. 뇌가 붓거나 피가 고이거나 종양이 자라거나 뇌척수의 흐름이 막히면 문제는 단순히 공간이 좁아진다가 아닙니다. 압력이 올라갑니다. 신경외과 의사들은 이 닫힌 뼈 상자 안의 잔혹한 물리법칙을 먼로-켈리 닥트린이라고 부릅니다. 두개강 안의 전체 부피는 거의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뇌조직, 피, 그리고 뇌척수액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출혈이나 종양, 부종이라는 새로운 부피가 들어오면 몸은 처음에는 버텨보려 합니다. 뇌척수액을 밀어내고 동맥의 피를 밖으로 빼내며 어떻게든 압력을 낮추려 합니다. 하지만 그 작은 여유 공간마저 다 쓰는 순간 압력은 더 이상 천천히 오르지. 닫힌 방 안에서 갑자기 폭발하듯 치솟습니다. 그리고 그 압력은 생각과 기억을 담당하는 뇌만 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숨, 심박, 혈압을 붙잡고 있는 생명 유지 장치, 뇌관까지 밀어붙입니다. 즉 두개골은 최고의 방패이면서 동시에 가장 위험한 밀폐 용기입니다. 그래서 몸은 두개골과 뇌 사이에 두 번째 방어 시스템을 넣었습니다. 뇌수막입니다. 뇌수막은 뇌를 감싸는 세 겹의 막입니다. 가장 바깥쪽은 경막입니다. 단단할 경, 막막, 말 그대로 질긴 막입니다. 경막은 두개골 안쪽을 따라 붙어 있고 일부는 안쪽으로 접혀 들어가 뇌를 나누는 칸막이를 만듭니다. 대표적인 것이 대뇌낫과 손의 천막입니다.
대뇌낫은 양쪽 대뇌방구 사이로 내려오는 납 모양의 막입니다. 손의 천막은 대뇌와 손의 사이에 놓인 천막 같은 막입니다. 이 구조들은 뇌를 그냥 물속에 둥둥 떠다니게 두는 것이 아니라 큰 덩어리들이 과도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안쪽에서 잡아주는 내부 칸막이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두개골이 헬멧이라면 경막의 칸막이는 헬멧 안쪽의 고정 스트랩입니다. 두 번째 막은 지주막입니다. 예전에는 거미막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이름처럼 거미줄 같은 가느다란 구조를 가집니다. 지주막은 뇌 표면의 모든 홈을 하나하나 따라 들어가지는 않고 비교적 넓게 뇌를 덮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중요한 공간이 생깁니다. 지주막하 공간. 바로 이곳에 뇌 척수액이 흐릅니다. 세 번째 막은 연막입니다. 부드러울 연, 막. 연막은 뇌 표면에 가장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뇌의 이랑과 고랑, 표면의 굴곡을 따라 얇게 밀착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두개골 안쪽에 질긴 경막이 있습니다. 그 안쪽에 지주막이 있습니다. 그 아래 뇌척수액이 흐르는 지주막하 공간이 있고 가장 안쪽에서 연막이 뇌 표면에 붙어 있습니다. 이 구조는 단순한 포장지가 아닙니다. 뇌를 고정하고 충격을 분산하고 혈관과 뇌 척수액이 지나갈 통로를 만들고 뇌가 두개골 안에서 직접 긁히지 않도록 완충층을 만듭니다. 하지만 진짜 핵심은 세 번째 방어 시스템입니다. 뇌 척수액, 맑고 투명한 액체, 우리가 흔히 CSF라고 부르는 액체입니다. 뇌 척수액은 뇌 안쪽의 공간인 뇌실에서 만들어집니다. 특히 맥락걸기라는 구조가 계속해서 뇌 척수액을 만들어냅니다. 이 액체는 가쪽 뇌실에서 시작해 제3뇌실로 흐르고 중매 수도관을 지나 제4뇌실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제4뇌실의 구멍을 통해 뇌와 척수를 둘러싼 지주막하 공간으로 퍼져나갑니다. 마지막으로 지주막 과립을 통해 경막정맥동 쪽으로 다시 흡수됩니다. 이 지주막 과립은 뇌척수액의 하수구입니다. 정확히는 지주막하 공간의 뇌척수액을 경막정맥 동쪽으로 넘겨주는 작은 일방통행 출구입니다. 수도꼭지는 맥락걸기입니다. 매이 뇌척수액을 만들어냅니다. 하수구는 지주막 과립입니다. 만들어진 액체를 정맥으로 돌려보냅니다. 이 균형이 맞아야 머리 안의 압력은 안정됩니다. 그런데 지주막하 출혈처럼 피가 지주막하 공간으로 퍼지면 혈액 성분이 이 미세한 출구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수도꼭지는 계속 열려 있는데 하수구가 막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뇌척수액은 빠져나가지 못하고 두개골 안에 고입니다. 뇌실은 부풀고 압력은 올라가고 부드러운 뇌는 안쪽에서부터 눌립니다. 이것이 바로 수두증, 하이드로세팔러스의 핵심 물리학입니다. 뇌척수액은 고여있는 물이 아닙니다. 계속 만들어지고 계속 흐르고 계속 흡수되는 순환하는 액체입니다. 그리고 이 순환이 막히는 순간 보호장치였던 물은 뇌를 밀어붙이는 압력으로 바뀝니다. 뇌척수액이 중요한 이유는 첫째, 충격 완충입니다. 물이 담긴 비닐봉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안에 들어있는 물체는 딱딱한 벽에 바로 부딪히지 않습니다. 물층이 먼저 힘을 받아 충격을 분산시킵니다. 뇌척수액도 비슷합니다. 걸을 때, 뛸 때, 고개를 돌릴 때 작은 충격들이 두개골로 전달되어도 뇌는 뼈에 직접 붙어있지 않고 액체층 안에서 완충됩니다. 둘째, 부력입니다. 뇌는 실제로 약 1.4kg 정도의 무게를 가진 장기입니다. 그런데 뇌척수액 속에 떠있기 때문에 뇌가 자기 무게를 그대로 바닥에 짓누르는 구조가 아닙니다. 물속에 들어가면 몸이 가벼워지는 것처럼 뇌도 뇌척수액 속에서 실제보다 훨씬 가볍게 지지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뇌가 자기 무게를 그대로 받는다면 아래쪽 뇌 조직과 혈관, 신경이 지속적으로 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뇌척수액은 뇌를 수중에 띄워 압박을 줄이고 넓은 표면으로 힘을 분산시킵니다. 셋째, 내부 환경 유지입니다. 뇌는 아주 예민한 장기입니다. 혈액 속 물질이 아무렇게나 들어와도 안 되고 압력과 화학 조성이 크게 흔들려도 안 됩니다. 뇌척수액은 뇌와 척수 주변의 환경을 일정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고 일부 노폐물 제거에도 관여합니다. 그래서 뇌 보호 시스템은 단순한 방탄 구조가 아닙니다. 두개골은 외부 충격을 막는 단단한 방패입니다.
뇌수막은 뇌를 감싸고 고정하는 질긴막과 내부 칸막이입니다. 뇌척수액은 뇌를 띄워놓는 액체 서스펜션입니다. 세 구조가 합쳐져야 부드러운 뇌가 단단한 머리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설계에는 피할 수 없는 약점도 있습니다. 뇌는 보호받기 위해 닫힌 공간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닫힌 공간 안에서는 작은 부피 변화도 큰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머리를 다쳐서 피가 고이면 그 피는 바깥으로 쉽게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뇌가 부으면 부은 조직이 밖으로 팽창할 수 없습니다. 뇌척수액이 너무 많이 만들어지거나 흐름이 막히면 액체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압력을 올립니다. 이때 두개골은 더 이상 보호장치만이 아닙니다. 팽창할 수 없는 벽이 됩니다. 안쪽 압력이 올라가면 뇌는 눌립니다. 혈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심하면 뇌가 아래쪽 큰 구멍, 즉 배후두공 방향으로 밀릴 수 있습니다. 그곳에는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뇌관이 있습니다. 호흡, 심박, 혈압 조절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머리 안 압력 문제는 단순한 두통 문제가 아닙니다. 닫힌 상자 안의 압력 문제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뇌진탕도 다르게 보입니다. 많은 사람은 두개골이 깨지지 않았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두개골이 멀쩡해도 뇌진탕이 위험한 이유는 뇌가 단단히 고정된 장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뇌는 뇌척수액 속에 떠 있습니다. 평소에는 이것이 보호장치입니다. 충격을 분산하고 뇌를 가볍게 띄워줍니다. 하지만 강한 사고 순간에는 이 부드러운 설계가 역설을 만듭니다. 머리가 갑자기 멈추거나 강하게 회전하면 두개골은 먼저 움직이고 멈춥니다. 그러나 그 안의 뇌는 관성 때문에 한 박자 늦게 따라옵니다. 그래서 뇌는 충격을 받은 쪽 벽에 부딪히거나 반대쪽 벽에 다시 부딪힐 수 있습니다. 충격을 받은 쪽 손상을 쿠 손상이라고 하고 반대쪽에 생기는 손상을 대측 충격, 컨트라쿠 손상이라고 부릅니다. 깨진 뼈가 없어도 다친 뼈 상자 안에서 부드러운 통제실이 앞뒤로 흔들리며 신경 회로가 늘어나고 비틀릴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손상이 항상 겉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피부가 찢어지지 않아도, 두개골이 깨지지 않아도 뇌 안쪽에서는 이미 미세한 신경섬유가 당겨지고 혈관이 흔들리고 회로의 신호가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뇌 손상은 단순히 뼈가 깨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부드러운 장기가 다친 뼈 상자 안에서 가속과 감속을 겪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뇌 보호 설계의 핵심입니다. 몸은 뇌를 단단히 고정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자유롭게 둔 것도 아닙니다. 너무 단단히 붙이면 충격이 그대로 전달됩니다. 너무 자유롭게 두면 흔들림이 커집니다. 그래서 몸은 뇌를 액체 속에 띄우고 막으로 감싸고 칸막이로 지지하고 뼈로 둘러쌌습니다. 단단함과 부드러움의 조합, 고정과 부력의 조합, 방패와 서스펜션의 조합. 그 결과 우리의 뇌는 매일 수천 번의 작은 흔들림 속에서도 자기 위치를 유지합니다. 우리가 걷고, 뛰고, 계단을 내려가고, 고개를 돌리고, 기침을 해도 뇌가 매번 두개골 안쪽에 부딪혀 망가지지 않는 이유. 그 이유는 뇌가 뼈에 붙어있는 장기가 아니라 돌 위에 떠있는 통제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핵심은 단순히 뇌가 물에 떠 있다가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받침 뼈 상자 안에서 물, 피, 뇌 조직이 서로 공간을 나눠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은 뇌를 띄웁니다. 피는 뇌를 살립니다. 뇌 조직은 모든 명령을 처리합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는 한정된 공간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물길이 막히면 압력이 됩니다. 피가 새면 압력이 됩니다. 뇌가 부으면 압력이 됩니다. 보호를 위해 만든 닫힌 방이 어느 순간 뇌를 짓누르는 압력솥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두개골, 뇌수막, 뇌척수액 설계의 가장 섬뜩한 물리학입니다. 오늘의 설계도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두개골은 뇌를 지키는 단단한 외벽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압력이 오르면 빠져나갈 공간이 없는 닫힌 용기입니다. 둘째, 뇌수막은 뇌를 감싸는 세 겹의 막입니다. 경막은 질긴 보호막과 칸막이를 만들고 지주막은 지주막 하 공간의 바깥 경계를 만들며 연막은 뇌 표면에 밀착됩니다. 셋째, 뇌척수액은 뇌를 띄워놓는 투명한 액체입니다. 충격을 분산하고 뇌의 무게 부담을 줄이고 뇌와 척수 주변의 환경을 안정시키는 수중 서스펜션입니다.
넷째, 이 액체는 맥락월기에서 만들어지고 뇌실과 지주막하 공간을 지나 지주막 과립을 통해 정맥으로 나갑니다. 수도꼭지와 하수구의 균형이 깨지면 뇌척수액은 보호막이 아니라 압력으로 변합니다. 다섯째, 두개골이 깨지지 않아도 뇌는 다칠 수 있습니다. 뇌가 뇌척수액 속에 떠 있기 때문에 강한 가속과 감속 순간, 큐 손상과 컨트라 큐 손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뇌는 단순히 머리뼈 안에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뇌는 두개골이라는 헬멧 안에서 뇌수막이라는 안전벨트에 잡히고 뇌척수액이라는 물층 위에 떠있는 인체의 중앙 통제실입니다. 내 몸의 설계도는 언제나 단순한 모양이 아니라 힘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뇌 보호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단한 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질긴 막만으로도 부족합니다. 부위만 있어도 부족합니다. 세 구조가 함께 작동할 때 비로소 부드러운 뇌는 딱딱한 세상 속에서 살아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통제실이 바깥 세상을 받아들이는 가장 정교한 창문을 보겠습니다. 빛을 꺾고 초점을 맞추고 압력을 조절하는 작은 광학장치, 눈입니다. 인체 설계도 다음 편, 안구의 렌즈와 조리개, 그리고 백내장과 녹내장이 생기는 광학적, 유체역학적 원리입니다. 인체 설계도였습니다.